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마케팅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국제 마케팅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무역 원론의 글로벌 마케팅, 국제 마케팅이 좀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마케팅을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결국은 기업의 생산에서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업의 전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정의는 미국 마케팅 협회는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재화, 영역 및 영역의 개념과 가격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결국은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 유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의 변천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중심 이론은 이때 시기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품의 수요가 수요보다 즉 공급이 초과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짐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게 되는 거죠.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케팅이 나오게 됩니다. 마케팅 이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기에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됐을 때 내용은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요. 그전에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품 중심 이념인데요. 소비자의 최고 품질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특성을 갖는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된다는 그런 마케팅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기업이 대다수가 이렇게 사업 영역을 좁게 규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변하는 소비자의 기술 수준, 기호 이런 것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닥 필름 같은 경우죠.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이 있는 카메라는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에 무전기로서 1등 브랜드였고 또 핸드폰을 만드는데도 아주 1등 브랜드였는데 오늘 갑자기 모토로라는 핸드폰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스마트폰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과 아이폰 두 회사만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죠. 결론은 스마트폰과 핸드폰의 차이는 핸드폰은 2G폰인데 스마트폰은 3G폰에다가 인터넷을 가지고 핸드폰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화됐을 때 모토로라나 노키아 그 유명한
핸드폰을 만들었던 노키아 회사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회사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전거는 처음에 이동수단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실어 나르고 이동하는 데 필요했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전거는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동수단으로만 갖고 있었던 삼천리가 힘들게 됐던 거죠.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는 어떤 걸로 진행을 했냐 하면 레저 스포츠 개념으로 자전거를 바꿔서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MTB 자전거라든가 노드 자전거 요즘이 그런 게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뒤늦게 다시 삼천리도 레저 스포츠 쪽으로 겨냥을 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 중심 이념 때문에 공급 과잉 사태를 초래하고 판매 문제가 대두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판매 지향성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이념이 넘어오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향성 등장 배경을 보면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마케팅이 필요했고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는 매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구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 좋은 상품, 더 나은 상품들을 추구하는 그런 고객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의미 없는 대량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 저항이 심화되면서 마케팅으로 전환해 갑니다.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인데요. 판매, 이 세일즈 개념은 제품 개념이고 마케팅은 고객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판매 목적으로만 해서 세일 목적인데 그래서 판매량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일즈다. 그러나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이익을 얻는 것. 이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제품 중심이고 마케팅은 고객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먼저가 아니라 고객의 욕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품 중심은 세일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은 마케팅이다 하는 거죠.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점, 초점, 수단, 목적인데요. 그래서 시점은 세일링은 공장에서 출발하고 마케팅은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초점은 세일즈는 제품에 초점을 두지만 마케팅은 고객 욕구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수단이 판매가 수단이에요. 판매 목적이지만 여기는 통합적 마케팅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세일링은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이고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일즈와 마케팅에 대한 개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마케팅 이념인데요. 소비자와 사회가 더불어 공생하고 번영하도록 마케팅을 유도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요즘은 그린 마케팅, 환경 마케팅까지를 생각을 하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은 환경오염, 자원 부족, 인구 증가, 비하 빈곤 이런 데서 수정 대체 요구가 고객에게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인간 개념의 지적인 소비 개념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2년 변천 과정,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생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1750년 이 시기입니다. 1930년에는 판매 지향 단계죠. 판매를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1950년 고객 지향 단계, 소비자를 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80년대는 사회적 책임의 지향 단계까지 와서 2000년대는 사회 동화 지향 단계까지 이렇게 마케팅의 이념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케팅 관리인데요. 이게 관리 과정을 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기회 분석을 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데 STP라고 그러죠.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표적화해서 표적 고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 위치로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케팅 믹스인데요. 마케팅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앞에 P자를 따서 4P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믹스, 말 그대로 MIX 믹스를 잘해서 잘 섞어서 성공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케팅 노력에 관련돼요. 경쟁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 실천 통제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역에 있어서든 글로벌화에 있어서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어가는 현상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제화, 글로벌화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세계가 국경이 없는 세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구매해가는 글로벌한 내용으로 시장이 하나가 돼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역을 통해서도 전 세계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글로벌화의 촉진 요인은 2차 대전 이후 지구촌을 갈라놓았던 동서양진영의 이념과 체제 경쟁이 종말되고 하나의 세계 체제가 형성돼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교통수단의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무한 경쟁화 사회가 됐다. 그리고 소비자가 국제화돼서 기후 동질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서양에서 먹던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과 외환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무역 내용 중에서 무역 장벽을 계속 없애가는 그리고 외환 규제 완화가 풀려가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해서 신상품이 개발이 되고 있죠. 세계 시장을 목표로 신상품을 또 개발하고 경쟁도 세계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의 내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 제약 요인 중에서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제약이 있긴 하죠. 그래서 특유한 고유 문화의 경우는 침투를 해가기가 힘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고기를 갈아 넣을 수가 없어서 거기는 돼지고기를 넣는다든가 닭고기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현지국의 정부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정치적 및 또 법적인 규제를 둬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죠. 방 글로벌 운동의 내용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실업에서부터 환경오염, 대중문화의 미국화 등 이런 내용의 방 글로벌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제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는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하나 거대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동질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화돼 가면서 동서양 내용이 의미가 없이 이렇게 동질화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글로벌화하는데 국가마다 생산 요소, 비용, 품질 수준이 다른 점을 활용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생산 조달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생산도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정의인데요. 글로벌 고객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국경을 초월한 교환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글로벌 고객이죠. 전 세계적인 고객. 그래서 그 고객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국경을 초월한 교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글로벌 마케팅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성격은요. 마케팅의 기초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을 알고 있는 그 기초 개념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글로벌화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케팅의 환경 차이인데 표적 시장이 이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나라 밖에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발전 단계인데요. 마지막에 글로벌 지향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대다수 본국 지향형, 처음에는 본국 지향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이 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현지국 지향형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마케팅 의사결정이 각 현지국의 독특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현지 자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고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발전돼서 지역 지향형인데요. 지역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해서 통합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글로벌한 글로벌 지향형인데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고 보는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해가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학 원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수출에 관련된 내용, 수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마케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국적에서 글로벌은 전 세계를 하나의 동질 시장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한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국으로 수출할 수 있겠구나 수출입을. 그런데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이 글로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각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국내 마케팅, 수출 마케팅, 다국적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인데 경영자 사고를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중심에서 본국 지향 중심에서 다국적 마케팅은 현지 시장 지향인데요. 글로벌 마케팅은 세계 시장 지향을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글로벌 마케팅 이해에 대해서인데요. 마케팅 원리는 국내 마케팅이나 큰 차이가 기존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앞에 글로벌이 붙었다. 그래서 지금 다국적 마케팅에서 더 진전된 게 글로벌이다.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세계 시장은 하나라고 보는 마케팅으로 진전을 했다는 내용을 9-1 글로벌 마케팅 이해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죠. 저도 여러분이 없는 상황에서 강의하는 것이 되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더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9-2에서 보겠습니다.